천정부지로 치솟던 채권 금리가 진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숨을 약간은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조금은 바뀐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727%입니다. 이게 4.85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속도로 올라갔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레이 달리오 같은 월가의 어떤 대가들은요. 이거 5%도 간다 이거예요. 5%도 간다. 그러니까 시장에 국채금리에 대한 폭등이 공포로 작용을 했습니다. 10월 3일에 마감은요. 4.795%로 마감을 했습니다마는 4.8%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장중에는요 4.850%까지도 올라갔으니 이게 위험천만이죠. 다행히 말입니다. 4.795%가 4.727%로 하루 만에 약간씩 떨어졌어요. 약간씩. 그만큼 말입니다. 채권의 급등은요 시장에 굉장한 불안감을 조성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미국 시장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중심입니다. 1.35% 176.54가 올랐고요. 13,236.01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이 어저께는 1.87%가 떨어지더니 오늘은 1.35%로 반등했다는 뜻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0.81% 올랐고요. 34.3이 올라서 4,263.75가 5로 마감했습니다. 장에 주로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다우산업지수는요. 보시는 것처럼 0.39가 올라서 127.17이 올랐고요. 33,129.55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블루칩 중심의 주가 지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죠. 그만큼 말입니다. 국채가 폭등하다가 약간 주춤하니까 시장이 돌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채 급등이 끝났느냐 그렇게 끝났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채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명하게 시장 중심으로 본다면 시장에 공급이 많은 거예요. 국채의 공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많으면 국채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혹은 이자를 더 많이 줘야지 사겠죠. 지금 이자를 더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공급이 많아졌거든요. 왜 많아졌느냐.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엄청나게 해댑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미국 정부의 국채량이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일본이나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잖아요. 중국은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양쪽에다. 빠져나오면 달러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그 달러의 공복을 메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또 일어나잖아요. 이런 공급의 어떤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니까 국채는 올라가고요. 게다가 이게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게다가 미국의 2024년도 예산안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원 의장이 해임됐어요. 공화당 소속인데. 그러면 지금 미국의 하원 의장이면 여러분 권력 순위 3위예요. 권력 순위 3위가 해임이 됐다? 이것은요 미국 정치의 혼란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2024년도 국가 예산안이 쉽게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45일을 벌어놨으나 45일을 벌어놔도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요. 45일 후에 11월 17일이 되면 또 불안하다는 이야기. 또 불안하다. 결국은 시장에 말입니다. 예산이 통과돼서 돈을 뿌려줘야 되는데 예산이 통과 안 돼서 임시 예산안 가지고는 뿌리기도 쉽지 않고요. 또 많이 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계속 올라가겠죠. 달러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국채 가치도 올라가고요. 국채 가치가 올라가면 시장에는요. 국채의 어떤 상황, 기준금리를 올리라는 신호 계속 발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상한 신호도 있습니다. 이상한 신호도. 무슨 이상한 신호가 있느냐? 고용시장 말입니다. 오늘 발표된 ADP 민간부문 고용 추이를 보면요. 9월에 89,000명이에요. 89,000명. 이게 민간부문 고용이거든요. 9월에. 7월에는 17만 7천 명이었어요. 지난 6월에는 49만 7천 명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용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대로 가면 8만 9천 명이 되면 마이너스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고용이 나쁘다. 미국 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미국 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구인이직 보고서에는 이게 고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엄청 과열됐다는 이야기잖아요. 8월에 말입니다. 961만 명이 직업을 구했다는 이야기예요. 7월에 882만 7천 명보다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구인 이직 동시에 합치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쪽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하고 이것을 보니까 시장은 결국 혼란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올라가기는 올라갔지만 올라가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우산업이 0.39%, S&P 500이 0.81%, 나스닥 종합이 1.35%가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혼란의 와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혼란의 연속이다. 뭐 시장이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추세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지는 것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아마 시장에는요. 그야말로 변동성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말입니다. 이럴 때는 돈을 쌓아가자.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그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그 여러분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뭐 한 주씩 저축하고 시장의 간을 보기 위해서 시장의 어떤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보는 것은 좋지만 다른 것은 저는 요즘 같을 때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시장에 들어갈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이야기니까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는 거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